중요시되고 있다. 생기부 외에도 맞아요. 하고 싶은 학생들이 많거든요. 자, 변화하는 대입제도라고 하는 게 올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한테도 영향을 주고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졸업한 학생들 이거는 뭐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거였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처음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된 그 학생들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수능이 개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능 따로 교육과정 따로. 참 희한하죠. 그러다가 수능 시험 범위가 이제 변경이 되고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된다 정도까지 얘기했었던.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뭐 이랬던 거고 지금 고3은 여기 보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이 된 거고요. 수능 개편안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과정에 맞춰서 올해 처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국어에서 언매를 선택하니 뭐 그래서 그 뭐 확률과 통계는 어떠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수능 개편이 처음이기 때문에 첫걸음이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왔던 계속 봐왔던 시험이 아니라 맞아요. 좀 뭔가 변화되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공부를 쭉 하는데 선배들 했던 거랑 나랑 좀 다르다고 하면 왠지 이게 또 내가 이게 하는 게 맞을까? 방향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또 학생부 기재 내용이 또 변경이 되고 정시 모집 인원은 아까 말한 대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확대가 됐고 그리고 요거 하나는 교사 추천서가 거의 이제 폐지가 됐어요. 이제 우리 교사 추천서 그전에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 한 명에 대해서 교사 추천서를 우리가 작성을 했었는데 이것들이 많이 폐지가 됐고 교사 추천서랑 꼭 하나 같이 들어갔던 게 있어요. 뭐죠?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는 아직은 고3 학생들한테 일부 대학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는. 예. 그래서 아예 없앤 대학이 소수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직 자기소개서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말했던 뭐 16개 대학 정시 40% 조기를 달성하겠다. 사회통합 전형 도입 의무화, 그 교사 추천서 폐지. 그래서 고3하고 고2는 어때요?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 크게 달라지는 거 없이 고2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고1. 예. 그래서 고1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서가 완전 폐지가 돼요. 완전 폐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입이라고 하면 얘기했던 서류가 5개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원서 써야 되잖아요. 사진 붙이고 뭐 하는 원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리고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5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살아남은 것은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거예요. 생기부. 우리가 생기부라고 하는 학교생활 기록부. 왜냐하면 원서는 요즘은 다 뭐 어디 가서 하는 거 아니죠. 그냥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교사 추천서 당장 올해부터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기소개서까지 폐지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중국생? 저는 좀 이렇게 없어진 게 학생들한테는 부담이 이제 좀 줄어서 다행이긴 한데 대신에 이제 그만큼 학생부의 비중이 높아졌어요. 예리합니다, 그죠? 그 정도는 그 5개 서류가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학교생활 기록부.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서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너무나도 이제 중요시 되는데 또 하나 여기서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작성하는 걸 축소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독서 우리 책 뭐 읽으면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에 독서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필요가 없죠. 못 써요. 자율 동아리도 못 쓰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 그러면 비교과 활동에 대한 제약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규 교과에 대한 그죠. 비중을 좀 맞습니다. 핵심적으로 좀 맞습니다.
늘리겠다. 뭐 이런 그래서 얘기죠. 예전 같았으면 그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사실 방과 후에 좀 집중됐던 면이 있어요. 교과는 기본으로 하고 이 학생이 진로와 적성을 위해서 방과 후에 뭘 하는지. 근데 이 방과 후에 뭘 하는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고 학교에도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전에 애들 막 밤늦게까지 남아서 맞아요. 실험하고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너무 또 그쪽으로 패단 쪽 좋은 활동이었으나 너무 또 이제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건 뭐냐? 학교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학에서는 궁금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수업 시간이 이제 중요시 됐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예전 같이 우리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역시나 중요한데. 내가 이제 고교 학점제를 맞아서 선택 과목들이 이제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과목.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해서 수업을 하게 되고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지를 교사 선생님들이 관찰하고 그걸 과목 세특에다가 이제 써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다. 등하교시 자, 2022 대입 전형의 특징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학생 수는 한 14,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모집 인원은 다소 감소했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학들이 이제 통폐합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줄어든 거고요. 수시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 감소한 인원이 정시로 이렇게 좀 돌아갔다. 4,000명에서 5,000명 사이가. 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는 이제 워낙 이제 수시로 많이 뽑았고 이 정시가 좀 적었는데 어느 정도 대학에서 40%라는 정시 기준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정시의 어떤 비중이 늘었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였잖아요. 수시 모집 인원이 5,000명 감소했는데 그 안을 또 들여다보면 네. 학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줄었죠. 6,500명. 그런데 오히려 학생부 교과에서는 오히려 더 1,500명 정도 늘게 되었다. 그 뒤에서 설명할 건데 올해부터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게 다 학생부 교과 모집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적성 전형이 폐지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적성 전형이 폐지가 되고 논술 그래서 오히려 논술은 줄어드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일부 대학들이 적성 없앤 학교들이 뭐 수원대 같은 경우에 논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가천대, 수원대 이런 데서 논술을 그 전에는 없다가 실시하는 대학들이 몇 군데 있고요. 다른 것들은 수능 얘기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약학대학 모집도 뒤에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 수들 학령 인구라고 하죠. 학령 인구. 네. 우리가 배우는 학생들의 얘기인데 이게 이제 큰 폭의 증감이 있다. 우리가 학생들은 실감하지 못할 건데 아마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급 수가 줄어드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학령 인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 대입 전형 모집별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소 소수의 이동이 있다. 근데 이건 큰 의미는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대입 지형별 전형 모집인데요. 우리는 서울, 인천, 경기를 모아서 우리 수도권이라 부르죠. 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증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거꾸로 하살표가 있는 게 이제 감소하는 부분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대부분 감소를 하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수능 전형에서는 증가하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논술 같은 경우에도 감소한다는 게 서울 보세요. 1,300명 줄었죠. 사실 여기 줄였는데 경기에 아까 수원이나 가천대에서 논술을 원래 신설한 학교들이 있어서 1,300명 정도 경기에서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 그래서 3+1이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서울대부터 증감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서울대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다수였죠.
논술도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종이 대다수였는데 요걸 186명 정도 감소시키고 정시에서 243명 정도 증가시켰다. 아까 그것 때문이에요. 40% 가라고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보시면 선생님이 요거 파란색 표에 보시면 다소 감소, 100명대 정도의 감소가 보이고 정시에서 어느 정도 증가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600명이 증가한 건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정시의 비율을 어쨌든 네. 높이겠다라는 그래서 게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로 학생을 선발하길 원해요. 대학은 수시하고 정시가 있으면 뭘 먼저 해요? 수시를 먼저 하죠. 네.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서 많이 뽑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를 다른 학교에 뺏긴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선점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 카이스트랑 포항공대는 100% 수시였어요. 정시가 없었거든요. 먼저 뽑겠다. 네. 근데 이제 대학에서 정부에서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줄어드니까 정시 40%를 얘기하면서 사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띠게 되었다. 대학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네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큰 흐름의 교육의 방향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유지하는 게 어떤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그 일반 학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고 학생들이 진로나 적성을 탐구하는 그런 영향을 줬었는데 그게 너무 쏠린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정시를 다시 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능 위주하고 학종에서 이제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변화하는 거. 그래서 수능을 앞에다 갖다 놓는데 수능은 대부분 증가했고 학종은 감소하게 되었다. 2018년도에 이런 얘기들을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입은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했는데 정시 모집 그때는 30% 이상 해라. 그리고 수능도 개편을 하겠다. 공통 과목을 두고 필수 선택 과목을 두겠다. 국어하고 수학에 대해서.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죠. 네. 그렇게 되고 있고 탐구 중에 2개 자율적으로 선택하겠다. 자, 교사 추천서를 폐지하고 자기소개서를 개선하겠다라는 큰 틀을 이미 4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니까 여기 2018년이었잖아요. 여기 2019년이 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 방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개 대학 40% 아까 30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사 추천서 폐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서 자기소개서 폐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이 사회 배려자 전형 10% 이상 의무화가 바로 우리 사회 배려자 전형에 속하는 게 우리 농어촌 전형에 속해요. 그래서 대학들이 대부분 10% 이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리고 수도권 대학 지역 균형 선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지균이라고 하는 건데 수도권 대학에 있어서 10% 이상 지역 균형 선발을 우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게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는 거고 학생부 기재 내용 변화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이거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는 몇 개? 1개. 1개. 네, 한 학년에 1개. 자,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소논문 기재가 안 되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아직은 실적을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진로활동 가능하고요. 수상 경력도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 상위 2개를 받으면 어느 게 더 유리할지. 그래서 한 개 대입에 반영하고 독서 활동을 내게 되면 도서명과 저자를 생활기록부에 써주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혼돈이 될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특히나 방과후 활동 미기재는 예전부터 있었고 여기서 자율 동아리가 대입의 미반영이에요. 자율 동아리가.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 당연히 미기재가 되고 봉사 활동은 개인 봉사 활동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한다. 그러니까 왜 예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봉사 활동해서 시간 채웠던 것은 그렇죠. 대학에 제출하지 않고 그러면 개인 봉사 활동 말고 하나가 더 뭐 있냐? 단체 봉사 활동. 학교 위주로 한 거. 그것들은 여전히 그래도 대학에 제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수상 경력이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수상도. 예. 그리고 이게 조금 너무 과도한 측면을 갖다가 이제 배제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쉬운 면이 있죠. 예. 애들 그 열심히 해서 상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는 어떤 그죠. 증거도 예. 됐었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독서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뭐 안담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독서 활동이 대입에 미반영 되니까 이 1학년 교과 선생님들이 수행 평가에다 이 독서 항목을 또 어떻게 잘 녹아내죠. 녹아내서 이걸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작성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선생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잘 참여하는 게 좋겠다. 어떻게든 책을 이런 거를 읽었다라는 거를 반영해주고 싶은 선생님들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학에서도 그걸 요구를 해요. 또 대학에서도 이런 독서 항목이 있었던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 그냥 살리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그 독서 항목 봤는데 네. 100개가 넘는 학생. 그리고 옛날에 독서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썼었잖아요. 네. 엄청 길게 쓰고. 너무 과도했던 거지. 과도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학생들을 이제 조금 제어를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또 과하게 들어온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증가했다. 왜냐하면 비교과를 다 막아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과 성적에서 평균의 성적, 성적 추이, 관련 교과목.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점수를 딱 받았다는 걸 수치적으로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그것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풀어 얘기하면 우선 시험 잘 봐야 되고. 맞아요. 성적 추이니까 점점 올라야 되고. 맞죠. 옛날에 좀 못했더라도 노력해서 좀 오르면 네. 좋은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어떤 학생들은 1학년 때 일부러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확실한 수상 기록, 뭐 교과 세트 기록의 중요성이 증가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수상은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네, 1학년은 해당이 네, 없습니다. 1학년 해당이 없고요. 추천서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교사 추천서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학교 생활 기록부 제일 마지막 항목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기록을 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뭐가 될까? 교사 추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중요성.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4, 5, 6, 7교시에 창의적 체험 활동, 줄여서 창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때 활동했던 것들이 다 구체화되고 기록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친구들하고 뭐 인성 교육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예방 교육을 받았다, 그걸로 사실 끝나는 거는 아쉽고요. 이랬을 때 내가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규 동아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왜 자율 동아리는 1학년 같은 경우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학생이 주도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준 있고 관련성이 있으며 의미 부여 가능한 독서 기록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좀 얘기가 많아지고 있죠? 네, 너무 길어. 너무 길어요. 바뀐 게 너무 많아. 뭐 바뀐 게. 시즌 2인데 지금 뭐 오늘 다 할 분위기 이러면. 예, 이게 왜냐하면 수능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